제가 과거에는 사회이사를 안 해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서 허리를 제기하고 있는 거수기라는 느낌은 제가 있는 포스코 퓨처엠에는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이사들의 독립성과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집행임원들은 이사회의 성의를 덕하기 위해 성실히 설명 자료를 준비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사들이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리한 질문도 하고 또 집행임원들의 이에 열심히 답변하는 등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토론의 장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업의 이사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이 강조되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어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사회 구성원들은 차별적인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회 운영 면에서도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 재무 및 산업 전문가와 함께 기술, 법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구성원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구성원과 협력하면서 기업이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이사회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측면에서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업은 탄소 배출 감소와 지속 가능한 공급망 확립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평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공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이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이해됩니다. 현재의 변화는 단순히 이사회의 인적 구성 변화를 넘어서 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면서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는 기업이 포용적 혁신과 글로벌 경쟁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이사회 구성이 많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고 나서 여성 사회이사 비율이 증가한 것이 하나의 변화일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기업 지배구조 모범기준이 개정으로 각 기업들이 사회이사를 선임할 때 회계, 재무, 산업, 기술 등 분야별 전문성을 주요 자격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두 회사 중 캐럭 손해보험의 경우 3명의 사회이사가 각각 보험산업, 회계, IT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님들로 구성되다 보니 현안에 대해 폭넓은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및 활동 측면에서도 생각해보면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사회 개최 건수가 많아졌고요. 이사회 진행 시간도 늘었습니다. 특히 요즘 이사회 내에 다양한 하부위원회를 두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활동하는 회사의 경우 작년부터 위원관리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면서 회사의 내부 시스템과 위험 요인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사회이사로서 조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기업의 경쟁력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스코 퓨처엠의 이사진들은 산업계 CEO 출신 2분과 미래전략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저같이 회계 전문가 2분으로 구성되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도와주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사명을 변경한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인상이 남습니다. 원래는 포스코 케미칼이었는데 유독 가스를 연상시키는 등 케미칼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에 회사가 2차 전지 산업에 집중하면서 업종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ESG 경영을 추구하면서 사명을 변경해야겠다고 사회이사들이 주장했었습니다. 물론 회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사를 할 때마다 계속 언급하였기에 좀 더 빠르게 미래 소재를 뜻하는 지금의 퓨처엠으로 변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이사로 선임된 후에 해당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이 조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살펴보았고, 또한 회사의 이슈를 다룬 최신 언론 보도와 증권사 리포트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회사의 경영 동향과 미래 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산업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와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산업의 기술, 시장, 경쟁 동향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회사가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관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내부 동향 및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외부 정보 수집 이상으로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공시하는 자료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산업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이 제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입니다. 요새는 인터넷을 보면 많은 정보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주총에서 선임되던 날 저도 포항으로 가는 기차간에서 2차 전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화학에 대한 내용들, 분자, 전자, 산성, 알칼리성 그런 물질에 대한 기초를 공부했던 기억이 새롭네요. 먼저 기본적으로 사내에 제공되는 온라인 의무교육과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회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당장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도움이 됐던 것은 다양하게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계셨던 다른 사회이사들과의 면담은 이사회 분위기를 익히고 회사의 사업 및 관련 위험 요인 등 기본 사항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절약시켜 줬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 사회이사들과의 면담도 필요합니다. 업종을 떠나 사회이사로서 챙겨야 할 체크 포인트들은 유사하기 때문이겠지요. 이 외에도 동종업계 실무진과의 면담 역시 업계 환경 변화와 트렌디한 경영 이슈들을 듣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매번 이사회 개최 전 상정 안건에 대해 담당 부서의 사전 질의 요청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이를 통해 문서 이면의 상정 배경이라던가 실무진 고충 등에 대해 최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SG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ESG 관련 학술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학 분야에서의 ESG 연구를 수행하면서 전문 학술지와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ESG 분야에서의 최신 동향과 핵심 이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관련 주요 행사 및 세미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LPWC 가버넌스 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산업 동향 및 최신 이슈를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와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고 기업이 직면한 ESG 이슈에 대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ESG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요새는 바빠서 제가 여러 군데 갈 수는 없는데 한국공인사회하고 회계학회에서 계속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웨비나 교육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빌회계법인에서 주는 ESG 경영 정보도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보험회계 기준 IFRS 17 및 킥스의 도입으로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이 구축 및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저희 회사 역시 새로운 제도에 걸맞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과정이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주요 안건 혹은 보고사항으로 상정되었었습니다. 이에 저는 기존 규정과의 차이점, 예상되는 이슈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내부 시스템에 반영하고 운영 기준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국내 자료들을 통해 제도의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관련 기사들도 최대한 검색해서 예상되는 이슈들에 대한 폭넓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담당 부서 전문가들과 면담하는 것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회사의 시스템 개선에 조언을 드릴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경험은 회사에도 도움이 됐지만 제가 새로운 분야의 전문성을 넓혀가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이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영화 같은 데서를 보면은 이사회 의장과 CEO가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으로 구분함이 좋겠지만 글쎄요, 회사에 상관하지 않는 이사들이 집행 임원들의 고도의 경영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사회는 의사결정보다는 감시 견제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회가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 두 가지 모두를 적절히 하려면 이사회 의장이 CEO를 겸하는 한국형 모델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제도이든 법이든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운영의 묘이고 부작용은 어디든 있습니다. 가령 법에서 사회이사 임기를 6년으로 지금 제한하는 하고 있는데 훌륭한 이사를 보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무능한 이사를 계속 유치해야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제도의 문제보다는 좋은 자질을 가진 사회이사를 찾으려는 회사의 노력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틀 위주로 사회이사를 찾지 말고 진정 숨은 고수를 찾아서 그분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에 관해서는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회계와 전문가를 법에서 자꾸 동일시하는 내용들입니다. 회계는 경제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고 재무는 자금을 위해서 조직 내에 공급하는 업무입니다. 회계 투명성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회계와 재무를 동일시하는 법 규정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사회이사에 대한 자격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회사와 중요한 계약을 맺은 회사의 피용자 모두가 2년 이내에 사회이사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규정들은 상당히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위한 규정으로 이해가 되지만 좋은 사회이사를 뽑는 데에서는 너무 제한적이라고,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임 사회이사 분들께 조언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사회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고려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전략과 비전, 주요 이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이사회에서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임 사회이사로서 업무를 시작하실 때 해당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이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변화와 도전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산업의 동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 트렌드와 경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용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산업의 규제 요건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규범과 윤리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윤리적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시면 신임 사회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기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이사들은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이 매우 뛰어나 브레인스토밍으로서도 회의에도 그 자리에서 훌륭한 의견들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회이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회사가 주는 자료를 한 번 더 열람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회이사를 단순히 좋은 경력을 쌓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이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더불어서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성의 경우는 너무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사회이사의 권위는 결국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한 문제 및 관련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을 때 경영진으로부터 공감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단기 성과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민하는 것 역시 사회이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이사 스스로 충분히 공부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들어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사회이사의 법적 책임 기준을 구체화하는 판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이사도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법률상 위법을 소명의식을 갖고 조언하는 그 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것인데 사회이사 개인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